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적인 일본 전자기업 수석 디자이너의 단 한 번 한국 방문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삼성은 핸드폰 회사일 뿐이라던 그녀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시골 마을의 한 노인이 어떻게 일본 수석 디자이너의 세계관을 뒤흔들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는 센스. 안녕하세요. 저는 유노미 일렉트로닉스 수석 디자이너 45세 사토 미사키입니다. 아버지 사토 히로시도 전설적인 일본 가전 개발자였죠. 그의 딸로서 항상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임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정장 차림이었고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최근 우리 회사의 매출은 점점 감소하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동남아시아 시장 분석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죠. 특히 한국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점유율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사 중 한 명이 불쑥 질문을 던졌습니다. 경쟁사 분석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가장 큰 위협이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가전제품 라인업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이사가 피식 웃으며 말했죠. 삼성은 핸드폰 회사잖아요. 가전 분야에서는 아직 우리가 훨씬 앞서 있습니다. 저도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스마트폰 외에는 그들의 기술력이 우리를 따라올 수 없죠. 하지만 아시아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경계해야 합니다. CEO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향했어요. 미사키 씨, 직접 한국에 가서 현지 시장 조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보고 와야 정확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군요. 전혀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죠. 네,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이라. 유노미의 기술력에 비하면 한참 뒤처진 곳이라고 생각했죠. 아버지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일본의 가전기술은 세계 최고다. 그 신념은 저에게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가방을 챙기며 한국에 대한 간단한 조사를 했습니다. 삼성은 스마트폰으로 성공했지만 가전 분야에서는 여전히 우리를 따라오는 입장이라고 생각했죠. 이번 출장은 그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비행기표를 손에 들고 창가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이륙하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열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어요. 그래프는 명확했습니다. 일본 가전제품의 품질과 기술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였죠. 그 사실에 변함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죠. 제 세계관이 뒤집힐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빨리 끝내고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큰 오만이었는지 모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아직도 일본 가전제품의 우수성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부터 변화의 조짐이 느껴졌죠. 모든 디스플레이와 안내 시스템이 완벽하게 조화롭게 작동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죠.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한국에 대해 그다지 알지 못했기에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죠. 택시 기사는 제 서툰 한국어에 친절하게 웃어주며 호텔까지 안내해 주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의외로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짐을 풀자마자 일정표를 확인했습니다. 내일은 삼성 플래그십 스토어와 일반 가정집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죠. 보고서 작성을 위한 형식적인 방문이라 생각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일본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고 삼성 플래그십 스토어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복판에 위치한 그곳은 멀리서도 눈에 띄었죠.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외관만큼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매장에 들어서자 안내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네, 유노미 일렉트로닉스에서 왔습니다. 오늘 귀사 제품들을 살펴볼 예정이에요. 직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미사키 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를 따라 스토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넓고 개방적인 공간이었죠. 조명은 부드러웠고 모든 제품이 체계적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이쪽은 저희 최신 스마트홈 시스템입니다. 직원이 안내한 곳에는 거실 모형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 조명까지 모든 제품이 한 공간에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었죠. 처음에는 그저 디스플레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기기가 서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음성 명령으로 제어해 보시겠어요? 호기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이 명령을 내렸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TV가 켜지면서 동시에 조명이 영화 감상에 적합하게 어두워졌고 공기청정기는 자동으로 세기를 조절했죠. 그것도 모두 매끄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희 회사도 스마트홈 시스템을 개발 중이었지만 아직 초기 단계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미 완성형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기능들은 모두 실제로 작동하나요? 시연용이 아니고요? 직원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미 많은 가정에서 사용 중이에요. 오후에 방문하실 가정에서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제품들을 만져보며 기능을 체크했어요. 모든 것이 직원의 말대로였습니다. 특히 냉장고의 식품 관리 시스템은 놀라웠죠. 유통기한을 자동으로 체크하고 부족한 식재료를 알려주는 기능까지 있었습니다. 점심을 간단히 먹고 오후에는 일반 가정집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 단지였죠. 삼성 스마트홈 시스템을 도입한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매장의 시연과 실제 사용은 다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파트에 들어서자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주부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집안에는 삼성 제품들이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저희 집이 어떤가요? 1년 전에 모든 가전을 삼성 제품으로 교체했답니다. 주부의 안내를 따라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방문할수록 놀라움은 커져갔죠. 매장에서 본 그 시스템이 실제 가정에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시간에 맞춰 에어컨이 자동으로 켜지고 저녁 식사 준비 시간이 되면 오븐이 예열을 시작했어요. 이건 예상과 다른데요? 제 말에 주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렇게까지 편리할 줄 몰랐어요. 이제는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집을 나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알던 삼성은 스마트폰 제조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이었어요. 자존심이 상했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놀라움이 더 컸을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며 고민했습니다. 유노미의 수석 디자이너로서 인정하기 싫었지만 삼성의 기술력은 생각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이대로 보고서를 작성하면 회사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호텔 방에 도착해 노트북을 펼쳤지만 쉽게 타이핑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호텔에서 보낸 밤은 길고 괴로웠습니다. 제가 본 삼성의 모습은 회사에서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 본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장 조사를 좀 더 확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죠. CEO는 의외로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다음 날 지방 소도시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서울에서 본 삼성의 기술력은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대도시와 지방은 다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었죠. 기차에서 내리니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서울의 번잡함은 사라지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역 앞에서 현지 안내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정유진이라는 이름의 27세 프리랜서 디자이너였죠. 첫인상부터 독특했습니다. 현대적인 옷차림이었지만 어딘가 전통적인 감성이 묻어났어요. 사토 미사키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정유진의 질문에 저는 계획을 말했습니다. 일반 가정집 몇 군데를 방문하고 싶다고요. 정유진은 생각에 잠겼다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제 할아버지 댁에 먼저 가보는 건 어떨까요? 가전제품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차피 계획된 일정은 없었으니 동의했죠. 차를 타고 시골길을 달리는 동안 창밖 풍경이 점점 더 한적해졌습니다. 마침내 작은 마을에 도착했고 그곳에서도 조금 외진 곳에 위치한 집 앞에 차를 세웠어요. 할아버지가 고물상을 운영하세요. 오래된 전자제품도 많아요. 마당에 들어서자 온갖 중고 가전제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쌓인 TV,
낡은 냉장고, 찌그러진 라디오까지 다양했죠. 정유진이 할아버지를 불렀고 나이 지긋한 남성이 작업복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허리는 살짝 굽었지만 눈빛은 맑고 강인했어요. 75세의 정동수 씨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집안은 예상과 달리 깔끔했어요. 정동수 씨는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다고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유노미 일렉트로닉스의 수석 디자이너입니다. 한국 시장 조사차 왔어요. 정동수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낡은 열쇠를 들고 나왔어요. 특별한 것을 보여주겠다며 저희를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열쇠로 자물쇠를 열자 먼지 냄새가 풍겼어요. 전등이 켜지고 제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의 삼성 가전제품들이 시대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냉장고, 세탁기, TV들이 마치 작은 박물관처럼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벽면에 가득한 설계도와 회로도였어요. 손으로 직접 그린 도면들이 정교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제 눈이 휘둥그레졌죠. 이게 다 무엇인가요? 내 평생 일한 기록이지요. 난 삼성의 1세대 기술자였습니다. 이 냉장고 내가 회로 설계했지. 너희 아버지도 알 거다. 정동수 씨의 말에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제 아버지를 어떻게 아는지 물었죠. 정동수 씨는 70년대 도쿄에서 열린 전자박람회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다 젊은 엔지니어였을 때라고요. 창고 한편의 작업대로 이동했습니다. 여전히 전자부품과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정동수 씨가 서랍을 열어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40년 동안의 개발 기록이라고 했죠. 노트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빼곡한 메모와 회로도, 계산식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한 기술자의 삶과 열정이 담긴 역사였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기술의 발전과 고민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정동수 씨는 낡은 냉장고 앞으로 다가가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부드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가락이 냉장고의 곡선을 따라 움직였죠. 70년대 초반 우리나라 가정용 냉장고는 대부분 수입품이었네. 특히 일본 제품이 많았지. 하지만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믿었어. 밤새 연구하고 부품 하나하나 직접 설계했지. 그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장인 정신의 깊이가 전해졌죠. 저는 여태까지 제가 알던 삼성의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핸드폰 회사로만 알았던 그들의 진짜 뿌리를 눈앞에서 보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회사 임원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삼성은 핸드폰 회사잖아요. 가전 분야에서는 아직 우리가 훨씬 앞서 있습니다. 얼마나 큰 오산이었는지 깨달았죠. 그들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단단했습니다. 제 오만함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창고를 둘러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정동수 씨는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의 초창기 시절부터 기술 발전 과정까지 생생한 역사가 그의 입을 통해 펼쳐졌죠.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 세탁기는 최초로 우리 기술로 만든 완전 자동식입니다. 전에는 전부 일본 기술을 모방했지만 이건 달랐죠. 정동수 씨의 말에 저도 모르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일본 가전제품이 훨씬 앞서 있었잖아요. 지금도 많은 부분 그렇고요. 말이 끝나자마자 후회했습니다. 너무 직설적이었죠. 정동수 씨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죠. 그랬었지요. 하지만 기술은 그렇게 발전하는 겁니다. 배우고 더하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정유진이 약간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것을 느꼈죠. 하지만 프로페셔널로서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옛날 기술이 뭐가 대단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건 그냥 과거죠. 지금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의 기술 아닌가요?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유진이 눈을 크게 뜨고 할아버지를 바라봤죠. 제가 너무 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동수 씨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과거가 없었으면 지금도 없었지.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묵직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죠. 정동수 씨가 다른 선반으로 다가가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더니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들입니다. 정민수. 사진 속 남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정동수 씨를 닮은 눈매였죠.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고 삼성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삼성에서 일했군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유진의 눈빛이 슬픔으로 가득 찼죠. 정동수 씨는 담담하게 계속 사진첩을 넘겼습니다. 그러다 한 신문 기사 스크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의 기사였죠. 기술 유출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정동수 씨가 기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 경쟁사에 유출되는 것을 막으려다 누명을 썼습니다. 결국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정유진이 할아버지의 어깨를 가만히 쓰다듬었죠. 그 후로 몇 년 지나지 않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기술자의 자존심은 지켰어요. 정직하게 살았죠. 창고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한 말들이 얼마나 경솔했는지 깨달았죠. 이 가족에게 기술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부심이자 명예였고 때로는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문득 제 아버지의 서재에 있던 한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그의 유품을 정리할 때 발견한 낡은 수첩 한 구석에 한글로 적힌 문장이었죠. 한국 기술을 존중하라. 당시에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말의 의미가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네요. 정동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솔직한 게 좋지요. 나도 젊었을 때는 그랬으니까요. 모든 것을 빠르게 판단했죠. 그가 사진첩을 덮고 선반에 다시 놓았습니다. 정유진은 창고 구석에 있는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 그 상자도 보여드릴까요? 정동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유진이 먼지가 쌓인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죠. 그 안에는 여러 개의 특허증과 상패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정동수 씨와 그의 아들 정민수의 이름으로 된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진짜 역사입니다. 남들은 모르는 빛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갑자기 제 안에서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부끄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존경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아버지와 이 한국인 기술자 사이에 있었을 관계에 대한 궁금증이었을까요?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정동수 씨는 마당에 있는 낡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을빛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죠. 저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무언가가 통한 느낌이었습니다. 기술에 대한 열정이 세대와 국경을 넘어 연결되는 순간이었죠. 저녁 무렵 정동수 씨의 집을 나왔습니다. 정유진이 저를 호텔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죠. 차에 오르며 그날의 경험을 정리하려 했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알던 삼성의 이미지가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이었으니까요. 내일 계획은 있으세요? 정유진의 질문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추천해 주실 곳이 있나요? 정유진이 핸들을 잡은 손으로 살짝 리듬을 타며 말했습니다. 삼성 신기술 체험관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최근에 새로 오픈했는데 아주 인상적이랍니다. 순간 망설였습니다. 이미 충분히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더 필요할까 싶었죠. 하지만 시장 조사가 목적인 이상 최신 기술도 봐야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내일 함께 가보죠. 호텔에 도착해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기록해야 했죠. 하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솔직하게 써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완화시켜서 써야 할까요? 우리 회사의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내용이었으니까요. 결국 보고서 작성을 내일로 미루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유진이 약속한 시간에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제보다 더 세련된 차림이었죠. 프리랜서 디자이너라더니 안목이 상당했습니다. 신기술 체험관은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외관부터 미래지향적이었죠. 유리와 금속의 조화가 아름다웠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여러 부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각각 다른 테마로 꾸며져 있었죠. 이쪽은 AI 라이프 케어 시스템 부스입니다. 가장 최근에 개발된 기술이에요. 안내원의 설명에 따라 부스로 향했습니다. 부스 안은 일반 가정집처럼 꾸며져 있었죠. 침실, 거실, 주방, 욕실까지 모든 공간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가족 구성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안내원이 태블릿을 조작하자 화면에 가상의 가족 구성원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아이, 그리고 할머니까지 총 5명이었죠. 각자의 건강 상태, 식습관, 수면 패턴까지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혈압이 조금 높아졌네요. 시스템이 이를 감지하고 식단 조절을 제한합니다. 화면에 저염식 식단이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냉장고 디스플레이에 같은 정보가 표시되었고 식재료 주문 목록까지 자동으로 생성되었죠. 할머니의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졌습니다. 시스템이 조명과 온도를 조절해 숙면을 돕습니다. 천장의 조명이 따뜻한 색으로 바뀌고 침실의 온도가 미세하게 조정되었습니다. 동시에 공기청정기가 작동해 최적의 수면 환경을 만들어냈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입니다. 시스템이 간식을 준비하고 에어컨을 미리 켭니다. 주방의 오븐에서 따뜻한 쿠키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의 온도가 쾌적하게 조절되었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작동했습니다.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마트홈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필요와 상태를 분석해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었죠. 모든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되나요? 가정 내 센서와 웨어러블 기기, 그리고 각 가전제품에 내장된 AI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요. 다른 부스들도 둘러봤습니다. 에너지 절약 시스템, 원격 의료 서비스, 맞춤형 교육 플랫폼까지 다양했죠. 모든 기술이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었습니다.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마지막 부스를 나오며 충격 속의 한마디가 튀어나왔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삶 자체네요. 정유진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삼성이 추구하는 건 단순한 기기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의 방식이에요. 체험관을 나오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고 경험한 것들은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의 차이였죠. 우리 회사는 최고의 가전제품을 만드는 데 집중했지만 삼성은 그 너머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죠. 이제 제 세계관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유노미의 돌아가 뭐라고 보고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흥분되는 기분이었죠. 디자이너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본 것 같았으니까요. 기술에 감정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은 묘하게 고요했습니다. 차 안에서 정유진과 나눈 대화도 거의 없었죠.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했어요. 디자이너로서 느낀 충격과 경이로움이 마음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호텔 앞에 차를 세우고 정유진이 내일 일정을 물었죠. 솔직하게 일본으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정유진은 떠나기 전 할아버지께 인사드리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동수 씨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짐을 정리하고 체크아웃한 후 정유진을 만났어요. 다시 그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정동수 씨가 작업복 차림으로 고물들을 정리하고 있었죠. 우리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식탁 위에는 간단한 차와 과일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배려심이 느껴졌습니다. 자리에 앉아 정동수 씨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죠. 어제 이후로 많이 생각했습니다. 당신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요. 정동수 씨는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낡은 나무 상자를 들고 나왔어요. 상자를 열자 오래된 편지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그중 한 장의 사진을 제게 건넸죠. 사진 속에는 젊은 정동수 씨와 제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1978년 도쿄 전자 박람회에서 찍은 겁니다. 숨이 막혔어요. 아버지가 한국인 기술자와 친구였다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했던 한글 메모가 떠올랐죠. 한국 기술을 존중하라는 문장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정동수 씨는 상자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어요. 일본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체였죠. 편지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정동수 씨의 조언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함께 발전해 나가자는 내용이었어요. 상자 안에는 또 다른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정동수 씨가 함께 연구하는 모습이었죠. 두 사람의 우정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경쟁자였지만 서로를 존중했던 관계가 보였어요. 난 전선 하나에 가족을 걸었고 너희 아버지도 그러했겠지. 정동수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는 항상 일에 열정적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연구하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갔죠. 기술이 곧 삶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정동수 씨와 겹쳐 보였어요.
상자 맨 아래에서 정동수 씨가 오래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 안에 있는 편지를 저에게 건넸죠. 이건 내 아들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런 사적인 물건을 보여주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죠. 한글로 쓰여 있었지만 중간중간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정민수라는 사람의 인생과 신념이 느껴졌어요. 그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싸웠고 그 과정에서 회사를 떠나야 했지만 후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특히 가슴에 남았죠. 한국 기술은 이제 세계를 이끌 자격이 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 아들의 희생 그리고 그들이 지켜온 자부심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편지를 꼭 쥐었죠. 정동수 씨는 창가로 걸어가 잠시 바깥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위험 있어 보였죠. 기술은 단순한 제품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열정이고 희생이고 꿈이죠. 그의 말은 가슴 깊이 파고들었어요. 두 아버지 세대의 철학과 희생이 맞닿아 있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디자이너로서 가져야 할 진정한 태도가 무엇인지 깨달은 순간이었죠. 창고 한쪽에서 정민수의 자필 편지를 발견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어요. 한 기술자의 영혼과 신념이 담긴 유산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들이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죠. 정동수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 손길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돌아가서 당신이 본 것을 솔직하게 말하세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죠. 유노미로 돌아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기술자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발전해 온 역사를 알려야 했어요. 정동수 씨의 집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그는 문간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죠. 그 모습이 꼭 아버지와 같았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두 기술자, 그들의 열정과 신념이 저를 통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전해지는 듯 했어요. 비행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새로운 결심으로 가득 찼죠.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두 나라의 기술과 디자인을 잇는 다리가 되는 것, 그것이 제가 받은 유산에 보답하는 길이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정유진은 운전에 집중했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정동수 씨의 말과 정민수 씨의 편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방금 본 것들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면 뭐라고 보고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회사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상사들은 삼성을 여전히 핸드폰 회사로만 생각하고 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제가 본 진실을 전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비행기 시간은 아직 몇 시간 남아 있었습니다. 결심한 듯 정유진에게 말을 건넸죠. 공항 대신 카페에 들를 수 있을까요?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정유진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를 돌려 근처 카페로 향했죠. 조용한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정유진은 궁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유진 씨는 디자인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주로 가전제품 UI 디자인을 합니다.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켰죠. 일본에서 준비해왔던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열었습니다.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한일 합작 디자인 전시회 같이 만들지 않을래요? 제 제안에 정유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곧 그녀의 눈에 관심의 빛이 어렸죠. 어떤 내용인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노트북의 새 문서를 열고 아이디어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죠. 마음속에 있던 생각들이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정동수 할아버지의 옛 기술과 현대 감성을 결합한 전시회입니다. 2달 후 도쿄 국제가전쇼에 특별 부스를 마련할 수 있어요. 정유진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죠. 각자의 역할과 필요한 자원, 전시 콘셉트까지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었어요. 양국의 기술 교류와 화합을 상징하는 중요한 시도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옛 설계도를 기반으로 현대적 해석을 더하는 거죠. 과거와 현재, 한국과 일본의 기술이 만나는 지점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정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도 이 프로젝트의 의미를 이해한 듯 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죠.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요. 그 순간 무언가가 통했습니다. 국적도 배경도 다르지만 디자이너로서의 열정은 같았죠. 악수를 나누며 파트너십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일하는 동료가 되었어요. 일본행 비행기를 하루 미루고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밤늦게까지 계획을 세웠죠. 정유진은 할아버지의 창고에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기로 했고 저는 회사를 설득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초안을 공유하고 화상회의로 세부 사항을 조율하기로 했죠.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처음 왔을 때는 단순한 시장 조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협력의 시작점이 되었어요. 정동수 씨의 창고에서 발견한 기술의 역사, 그리고 오늘 정유진과 나눈 대화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유노미의 경영진을 설득하는 것이었죠. 쉽지 않을 테지만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것과 느낀 것을 솔직하게 전달한다면 그들도 이해할 거라고 믿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정유진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곧 좋은 소식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죠.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한국 땅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 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정동수 씨가 선물해준 낡은 회로도가 들어있었죠.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기술에 대한 경외와 존중의 상징이었습니다. 도쿄에 도착하면 바로 회사로 가야 했습니다. 긴 설명과 설득이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디자이너가 아니라 두 나라의 기술을 잇는 다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경영진을 설득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며 창밖은 푸른 하늘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제 앞에 펼쳐질 새로운 가능성처럼 끝없이 넓고 밝았죠. 처음으로 디자이너로서의 제 일이 단순한 제품 개발을 넘어 문화와 역사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쿄로 돌아온 후 두 달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회사를 설득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 CEO는 제 제안을 의심했지만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과 정동수 씨의 설계도를 보여주자 점차 마음이 열렸습니다. 프로젝트는 승인되었고 도쿄 국제가전쇼 준비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정유진과는 매일 화상통화로 진행 상황을 공유했어요. 그녀는 할아버지의 창고에서 찾은 귀중한 자료들을 디지털화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탕으로 전시 콘셉트를 완성해 나갔죠. 전시회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두 나라의 디자인 철학을 하나로 융합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어요.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작업했습니다. 하지만 정동수 씨와 아버지의 우정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죠. 드디어 도쿄 국제가전쇼 당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스는 메인홀 중앙에 위치했어요. 부스 입구에는 기술을 넘어 한일 기술 협력의 역사와 미래라는 제목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정동수 씨와 제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죠. 전시장은 오전 9시부터 개방될 예정이었습니다. 미리 와서 마지막 점검을 하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정유진도 어제 도쿄에 도착했죠. 그녀는 정동수 씨와 함께 왔습니다. 멀리서 정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정동수 씨와 함께 전시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정동수 씨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동수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정동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부스로 이동했죠. 정동수 씨는 자신의 옛 설계도가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전시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셨습니다. 그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시간이 흘러 전시장이 개장되었습니다. 수많은 관람객과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들었죠. 저희 부스는 특이한 콘셉트 덕분에 금방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70년대 한일 기술 교류의 역사를 보여주는 섹션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오후 2시 저희 부스에서 특별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언론사들이 취재를 위해 모였죠. 저는 무대 뒤에서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긴장감에 손이 떨렸어요. 드디어 제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무대로 올라갔죠. 청중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삼성이 만든 전시 부스의 전경이 펼쳐졌어요. 부스 한쪽에는 태극기가 작게 걸려 있었고 메이드 인 코리아 문구가 자랑스럽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것은 단순한 기술 전시회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곧 안정을 찾았습니다. 저는 정동수 씨와 아버지의 사진을 가리키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삼성은 단지 가전을 만든 게 아닙니다. 기술로 사람을 지켰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소음이 들렸습니다. 저는 한국 기술의 역사와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설명했죠. 정동수 씨의 이야기, 정민수 씨의 희생, 그리고 오늘날 삼성이 이룩한 성과까지 모두 진심을 담아 전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청중들이 일제히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유노미의 CEO조차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감동의 물결이 전시장을 가득 채웠죠. 무대 아래에서 정동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멀리서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시회의 성공이 아니었죠. 두 나라 기술자들의 꿈과 열정이 마침내 하나로 이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정동수 씨에게 다가갔어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와 인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모두 담겨 있었어요.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삼성은 결코 그냥 핸드폰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수많은 기술자들의 꿈과 열정이 만들어낸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나라의 경계를 넘어 기술이 사람을 향한다는 진리를 모두에게 전할 수 있었죠.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진짜 가치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 나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